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독교 장례 이야기의 강태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리 여러분에게 이제 광고했던 것처럼 오늘은 성도님께서 임종을 하시고 그리고 장지까지 가는 이라는 제목으로 장래의 어떤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를 살펴보기보다는 짧은 시간이니까 개괄적으로 기독교 장례 예식의 전체를 이해하도록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조문 등의 어떤 감염 확산의 우려 등으로 장례식도 점점 간소화되고 있고 심지어는 빈소 없는 장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한 200번 정도 장례 집례를 하였습니다. 장례 집례를 하면서 제일 아쉬운 것은 오늘날 교회가 또 목회자가 가장 중요한 사역의 하나인 장례 집례를 너무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에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상조회사가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합니다. 문제는 장례의 모든 절차를 상조회사가 도맡아서 하고 오히려 교회와 목사는 장례 예배 드리는 정도로 너무 최소화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삶과 죽음, 그리고 영생과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등의 의미,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사건임의 신앙의 실제 체험이고 고난당한 이웃이요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적인 의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기독교 정서가 최근에 많이 점점점 확대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노방에서 전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 가운데 장례식의 전 과정과 그리고 장례식의 예배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가족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슬픔을 당한 자, 고난당한 자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편적인 기독교 장례 절차를 전체적으로 간결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용어나 과정이 복잡하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또 교회마다 교단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기독교 장례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또 다른 곳에서는 얘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 목회자가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조언을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례는 성도의 소천, 임종, 그리고 시신의 처리, 사망진단, 그리고 상조회사 선택하기, 그리고 유족 상황에 맞는 장례식장을 선택하기, 그리고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운송하기, 그리고 화장장을 예약하기, 그리고 상조회사와 장례 일정과 예배 시간을 논의하기, 그리고 장지의 유형을 선택하기, 그리고 염습하고 입관하기, 그리고 화장장으로 이동하기, 그리고 유골함에 수골하기, 그리고 장지로 이동하여서 매립형 하관을 하든가 아니면 납골 땅에 안치를 하거나 아니면 수목장을 하거나 아니면 바다에서 해양장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보통 장사라고 하고 이에 따른 예식을 장례식이라고 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장례 예식 또는 장례 예배라고 부릅니다. 이제 첫 번째로 요일별 장례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례식을 일자별로 하면 보통 우리가 3일장이 보편적입니다. 교인의 경우는 3일째 되는 날, 즉 발인하는 날이 주일인 경우에는 하루를 미루어 월요일에 발인을 하여 4일장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족 중에 불신자들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이것을 놓고 3일장을 할 것이냐 4일장을 할 것이냐 놓고서 갈등을 만들기보다는 불신자 가족의 뜻을 존중해서 주일에 발인하여 3일장으로 하기도 합니다. 또 유족이 해외에 있거나 아니면은 또 손님들이 엄청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일에 다 이렇게 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또 한편 고인에 대한 미안한 마음, 죄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도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장례 일정을 하루나 이틀 늘려서 4일장 또는 5일장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유족들이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잠깐 이 영상을 보시는 목회자분들,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례 담당 목사가 아니라고 장례 집례가 나와는 마치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첫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언제든지 장례 예배를 집례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환자인 경우에는 이제 임종 예배까지 하면 뭐 6번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겠죠. 임종 예배는 특별히 환자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의사가 가족에게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족의 요청으로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유족들이 잘 임종 예배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교회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임종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좀 이야기를 해 놓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장례 예배는 첫째 날 위로 예배, 둘째 날 이제 입관 예배, 셋째 날 발인 예배, 화장 예배, 하관 예배 순으로 진행됩니다. 요즘은 장지에서 관을 매립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주로 이제 화장한 후에 수고를 해서 유골함에 담은 후에 납골당에 이제 안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관 예배 대신 안치 예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발인 예배나 하관 예배가 기독교 종교와는 뭐 사실은 용어 자체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발인의 경우에는 천국 환송 예배로 또 하관의 경우에는 부활 대망 예배로 이렇게 바꿔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목회자에게 3일제가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데요. 짧은 시간에 발인, 화장, 하관으로 이어지고 또 중요한 예식이기 때문에 뭐 실수나 이런 걸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되고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장례식을 준비하는 목사가 알아야 할 뭐 실전 꿀팁 3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화장작 예약입니다. 서울은 주로 양재동 서울추모공원이나 벽제 승하원을 이용하고 경기도는 지역에 따라 다른데 지역에 이제 화장장이 있는 경우에 뭐 성남 영생원, 용인 평원해습 또 수원 연화장 등을 많이 이용합니다. 지역 내 화장장이 없는 경우에는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고 예약하는 데도 어렵고 또 비용도 뭐 보통 100만 원 정도 지불해야 합니다. 오늘 꼭 드리고 싶은 그 꿀팁은요. 임종하시고 나서 화장장을 미리 빨리 확인하셔서 발인하기 좋은 시간을 예약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만 미루다 보면요. 화장장이 굉장히 뭐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시간대를 놓치고 좋지 않은 시간대를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발인하는 날 화장 시간이 늦어지게 되면 그 후 일정도 계속 밀리게 돼요. 그래서 장지에 가는 경우에는 심지어는 장지에서 이렇게 뭐 사설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공립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해서 하관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유골함을 가지고 집으로 가야 되는, 그래서 다음날 또 하관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화장장 예약이 중요하다. 그것도 좋은 시간대. 두 번째, 목사가 알아야 할 장례 예배, 집례, 실전 꿀팁 두 번째는 사전에 상조회사가 준비 안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좀 믿을 만한 상조회사 뭐 한 3개 정도는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개 이제 유족들이 급하게 상조회사를 찾다 보면 가격 비교나 뭐 이런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지도 못하고 그냥 빠르게 그냥 뭐 연락 닿는데 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바가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평소에 상조회사별 장단점이나 또 비용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어서 그 유족의 가정 형편에 맞게 경제적 상황에 맞게 또 니즈 필요에 맞는 그 상조회사를 딱 급한 상황에서 당황한 상황에서 소개해 드리면 굉장히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3번째 마지막 이제 목회자가 장례를 집례하는 목회자가 꼭 알아야 할 3번째 꿀팁입니다. 셋째, 다양한 장지와 그리고 하관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개 이제 장지가 준비 안 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상조회사도 준비가 안 됐는데 장지도 당연히 준비가 안 돼 있겠죠. 장지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한 것이 한 번 결정하면 뭐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없는 시간에 좋은 장지를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로서 미리 그 장지에 대해서도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뭐 수도권에 좋은 납골당이라든지 좋은 장지, 수목장 뭐 이런 다양한 시설들의 어떤 장단점을 알고 있어서
그 유족과 상담을 통해서 유족이 필요로 하는 장치가 어떤 형태인지 또 어느 정도 비용을 할 것인지 이거를 알고서 조언을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장사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화장 후에 유택동산에서 뭐 산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납골당에 안치를 할 것인지 잔디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바다에서 해양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뭐 수목장을 할 것인지 이러한 다양한 장사의 방법을 알고 있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유족에게 충분한 정보를 드려서 유족이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더라도 일단 임종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장례 전반적인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렸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가 알면 좋은 3가지 꿀팁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 장례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뵈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기독교 장례 이야기의 강태우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